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단원컨대 수소와 헬륨.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질량비는 3대1이다라는 걸 좀 배웠을 것이고, 지구 전체일 때와 지각이라는 말의 뜻은 지표면을 얘기하겠죠. 지표면일 때는 산소하고 규소가 지표면의 구성 원소의 대표적인 것이고, 지구 전체 값으로 따졌을 때는 얘가 철하고 산소가 돼서 약간 조금 달라요. 나온 김에 조금 더 한다면 생명체일 경우에는 탄소와 수소, 산소도 들어있는데 두 가지만 잡는다는 해서 조금씩 다르니까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기서 보시기는 원시별과 주계열성을 들어가는데, 주계열성에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주세요. 별표. 좀 많이 중요해. 이 단원에서는 이 주계열성이 가장 히든카드가 됩니다. 별의 탄생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중력으로 입자들이 밀집이라는 말에다가 얘를 뭐라고 쓰냐면 중력 수축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중력 수축. 자, 나온 김에 이제 펜 놓고 여기 좀 잠깐만 봐주세요. 일단 먼저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해줄게. 성간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성간 물질. 얘는 그냥 우주에 있는 그냥 돌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어져요. 성간 물질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중력 수축, 서로 만류인력이라고 하는데, 서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모여요. 뭐가? 성간 물질들이 모여. 그래서 그게 약간 구름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얘를 성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운자가 구름 운자야. 그래서 그 별들이 돌멩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성운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고, 이제 성간 물질이 돌멩이들이 모여 있는 걸 성운. 그러다가 또 여기서 중력 수축이라는 말은 질량 있는 물질 서로 끌어당기는, 살짝 쓸게. 끌어당김이라는 말로 외우는 건 아니고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얘네들이 모여서 계속 모이다가 그게 엄청난 커다란 성운이 돼요. 그 중에서 이 성운의 중심부를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별거 아니야. 그냥 포인트만 잡으면 돼.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성운인데, 성운의 중심부를 원시별이라고 잡으면 돼서 회전하면서 원반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묻진 않아. 뒤쪽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물어볼 거니까. 그런데 이 중심에 이제 원시별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원시별, 여기서 이 별이면 별이지 왜 하필 원시라는 말을 썼을까? 별하고 원시별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원시 우주, 원시 바다, 그냥 우리 바다는 다릅니다. 그래서 원시자가 좀 달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원시별의 성운의 중심이 원시별이고, 원시별의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엄청난 열에 의해서 무엇이 되냐면 이 수소가 4개가 헬륨 한 개로 어떻게 되냐면 융합을 합니다. 자, 포인트 잡아. 디테일하게 안 낼 때는 그냥 가볍게 내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해서 애들을 조금 헷갈리게 해야지 할 때는 장난질 할 수 있어. 원시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말하면 틀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성운의 중심부의 원시별, 원시별의 중심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웃기게도 이런 게 있어. 어떤 거냐면 수소 4개의 각계의 질량하고 헬륨 1개의 질량이 이론적으로 어때야 돼?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되지 않을까? 4개가 합쳐서 하나 됐으니까 당연히 이 4개의 질량과 이 하나의 질량이 같아야 되잖아. 여기가 이해가 되죠? 근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 4개였을 때의 질량이 좀 더 크고 합쳐질 때 질량이 조금 빠져나가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잘 봐. 현상에 대한 이해야. 여기서 일단 이렇게 융합을 해서 되면서 질량이 결손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열과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방출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현상에 대한 이해야. 일단은 이 원시별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게 첫 번째고 이 수소 4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봤어. 근데 이 4개의 질량과 하나의 질량을 봤을 땐 얘가 크고 얘가 좀 작아. 근데 에너지가 빠져나가. 이러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빠져나간 질량 결손, 빠져나간 이 질량이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에너지로 전환돼서 빠져나간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일단 질량이 빠져나가는 걸 인정해.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가는 것도 인정해. 그러면 그걸 두 개를 합치면 빠져나간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에너지의 형태로 나가는 거네. 이걸 우리가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발견한 거야.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라는 말을 씁니다.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고 질량이 에너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원리를 여기서 찾아내게 돼서 정리한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만 잘 잡아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는 별, 모든 별이 다 그렇진 않고 성운이 모여서 그 중심부에 딱딱한 요 성운과 별의 개념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 성운은 별 돌멩이들이 모여 있는 거지. 얘는 뭘까? 별이니까 딱딱한 커다란 고체 덩어리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져 있었는데 얘네들이 모여. 그래서 중심부에 이렇게 모여. 근데 얘네들은 중심부에 모여 있는데 그 중앙에 딱딱한 돌멩이가 하나 있다고요. 모여들어서 둘러붙어서 딱딱해진 거야. 커다란 돌멩이. 이해됐죠? 그 중에서 원시별 중에서 일부 어떤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합쳐지는, 그래서 질량이 빠져나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러한 원시별을 우린 따로 뭐라고 불러? 주계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성자는 별성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포인트 잡으세요. 모든 원시별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시별의 중심부에서 원시별들 중에서 일부 중심부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애를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는 거. 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 지금 아까 밑줄을 여기선 중력 수축은 끌어당기는 거지. 봐야 돼. 당기고 있는 거고 이 에너지는 이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는 과정에 질량이 빠져나서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거를 어떤 별이 있어. 그런데 중력 수축에 의해서 자꾸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걸 우린 중력 수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소의 핵융합
핵융합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는 바로 뭐가 돼서 이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가 방출. 이걸 우린 다른 말로 조금 기니까 내부 에너지라는 말을 씁니다. 서로 방향이 어때요? 다르지. 만약에 여기서 중력 수축이 크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별은 어떻게 될까? 그치, 쪼그라들겠지. 당기는 게 더 세니까. 근데 내부 에너지가 더 세면 커지겠지. 그런데 이 둘이 크기 값이 이 중력 수축 값하고 이 내부 에너지가 일치한다면 그 별의 크기는 고정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까지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 뒤에 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필기하는 거 아니야? 필기는 수업 끝나고 할 거니까.